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조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도 이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을 같이 네. 이야기하고 싶다. 네, 오늘이 8회째가 되는데 네. 앞에 방송했던 것들을 네. 저도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조금만 더 쉽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 아이들이나 많은 분들, 친구분들한테 네. 좀 원고를 어린이 읽기 쉽게 써서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질문과 해석이 양날개는 네. 주머니 속에 숨겨두고 이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게 네. 한번 재밌고 쉽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네, 우리 문학 하면은 다들 많은 분들이 그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또 자기계발서 뭐 이런 책보다는 조금 두껍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어렵죠. 네, 하지만 이게 고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네, 클래식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네. 많은 것들을 선사하는 이 고전, 이 문학 우리가 놓칠 수 없거든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 네, 자, 쉽게 우리 하겠습니다. 오승주 작가가 아마 우리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또 삶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의 주제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나라, 뭐 국민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오늘 읽을 책이 이 네, 책이죠. 오늘 어떤 읽을 책인가요? 책은 네. 조지 오웰, 이제 영국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네, 네. 별명에 어울리는 작가인데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조지 오웰은 고약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자기 그래요. 철저히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작가인데 고집스럽게 예, 양심을 쫓아가는. 조지 오웰이 서거한 지 70주년이 된 해입니다. 올해가. 네. 그래서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네. 작품을 읽어보겠는데요. 네. 카탈로니아가 좀 낯설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네. 아주 우리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있는 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가 그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네. 나라였고 그래서 이거 보면 탐라국이 좀 생각나요. 제주도도 하나의 네. 이제 국가였잖아요. 네. 여기도 국가였는데 자꾸 여기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요. 찬가라고 하면 그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노래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어떤 영웅들을 기리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뭐 독립을 위해서 또 네. 싸웠던 그분들을 네 기리는 노래 카탈로니아 찬가. 네, 아마 그 조금 검색해 보시면 카탈로니아 뭐 독립이다 또 스페인 내전 연결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사 상식까지도 좀 넓혀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도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싸움들이 좀 벌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2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서 스페인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네. 내전이 벌어지는데 내전이라고 하면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전쟁, 그렇죠. 싸움을 말하는데 네. 한국 전쟁도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내전의 결과에 따라서 이 아주 여러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 내전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50개의 나라가 5만 명의 시민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 카탈로니아 창가에 나온 스페인 내전에서도 50여 개 나라에서 5만 명의 시민이 한 국제 여단을 만들어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거기 독재자 플랑코 장군에게 맞선 어떤 군대를 만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반대 플랑코 장군은 우리가 전체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파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나치 독일, 네. 이제 독일 나치의 히틀러 네. 그리고 무솔리니 그리고 프랑코 이렇게 그 연합을 이루고 나머지 이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연합을 이뤄서 이제 독재 두 정권과. 세력 간의 네. 독재 정권 세력과 그리고 자유로운 이제 시민 세력 간의 전쟁이 싸우게 벌어지네. 되는. 그래서 스페인 내전은 내전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판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조지 오웰이 서거한 지 올해가 70주년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전쟁도 올해 네, 70주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념이 다른 또 한국전쟁이 이렇게 싸운 것처럼, 또 우리 스페인 내전도 이렇게 네, 독재 정권과 맞섰던 그 시민들의 그런 창가,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줄거리, 책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지 오웰도 역시 그 50여 개국 5만여 명의 시민들의 그 시민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 참가를 했었죠. 조지 네, 오웰이. 네. 그래서 군대에서 조지 오웰의 이력을 알고 그러면 기자로 활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 제안을 했더니 네. 나는 전투원이 되겠다고. 아, 직접 그래서 예, 싸우겠다. 아라곤의 전장으로 네. 갔거든요. 네. 전장으로 갔는데 근데 독재에 맞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조지 오웰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자기 편들끼리 서로 음, 죽이고 그리고 잡아가고 음, 처형시키고 네. 그러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정말 미치고 팔짱 뛸 만한 억울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이라고 확실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또 내부에 있는 그런 적들, 네, 서로가 또 이런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알력이라고 하죠. 참, 조지 오웰이 여러 가지로 또 많이 괴로웠을 텐데,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억울하다. 이렇게도 우리 오순주 작가는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우리가 독재자에 저항한 군대 중에는 네, 뭐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공산당도 있었고 뭐 소련 공산당 그리고 스페인 공산당 음, 그리고 다른 뭐 아나키스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묶여 있던 부대였는데 네네, 근데 공산당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굴러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그 스페인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저항을 잘하니까 네,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이를테면 이제 혁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착취당하는 그런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갑질 안 당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참여를 한 건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이제 잡아가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처형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조지 웰도 그렇군요. 죽을 뻔 하거든요. 그렇군요. 조지 오웰 역시도 그래서 죽을 위기에 겨우 빠져나오게 되고, 네. 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네, 황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억울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카탈로니아 창간이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 소설 형식이 아니라 넌피션 또는 뭐 르포르타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개념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 카탈로니아 창가 이외에 그 해밍웨이도 이 작품 그 스페인 내전을 가지고 작품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픽션이라고 해요. 소설의 형식으로 썼고 네. 그리고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우린 동물농장과 1984로 유명하지만 네.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고 음. 그리고 논픽션은 이야기가 아닌 팩트 중심으로 들어있는 그래요. 작품을 논픽션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르포르타주 같은 경우는 그 논픽션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안에 화자가 직접 거기 참여해서 음. 그 기록 경험을 기록 문학으로 쓰는 것을 르포르타주라고 하는데 이 조지 오웰이 르포르타주에서 거의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이게 넌픽션은 사실을 뜻하는 거잖아요. 픽션 네, 반대말로. 맞습니다. 근데, 사실을 더 넘어서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그 있는 그 현장에서 다 기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리얼하겠네요. 네, 그리고 생생하겠고. 그래서 네. 카탈로니아 창가를 보시면 조지 오웰이 맨 네. 처음에 경찰을 하거든요. 음. 인도 가서 제국 경찰을 하는데 코끼리를 쏜 어떤 아주 결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찰을 그만둬요. 음.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접시 닦기 하고 영국에 가서 노숙자 역할을 하는데 그걸 기록으로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남겨놓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네, 전쟁에 맞습니다. 대한 아픔이나 그 비극적인 모습들을. 근데 이 책도, 이 문학도 르포르타주, 직접 기록 문학이니까 정말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참여한 것처럼. 네. 그렇군요. 이 점도 여러분께서 네, 참고하시면서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아마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오순주 작가가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주제로 6월에 책들을 선정하셨거든요. 네, 그 그렇죠.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다룬 책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조지 오웰의 이 카탈로니아 창가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네. 아마 이 책은 필수로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기려고 사실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기려고 연습을 하는데, 근데 지는 경기를 하는 거는 좀 기분이 좋지 않죠. 네. 근데 그 지는 이유가 나의 실력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정말 아,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맞아요. 진다면, 네. 그럼 그것 역시도 사실은 그 지는 이유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음, 왜냐하면 자기네 편을 하나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 가능성들을 다 봐서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가 터져서 지는 거니까, 사실 싸움을 할 때는 정말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음. 승리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실패의 이야기죠, 사실은. 아, 실패. 근데 요즘엔 그래서 실패라고 하지 않고 이제 뭐 시행착오다. 그것도 하나의 네, 이제 맞습니다. 경험으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이제 요즘엔 뭐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 결과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안에서 실패한 요인들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다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좀 하나씩 전진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을 좀 갈고 닦는 그런 네, 시간도 좀 그렇죠.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개인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도 네. 중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함께해서 이겨내려면요. 네,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자기가 복종을 해야지, 네, 그걸 이루고 나서 나중에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목적에 도달하기도 전에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엔 이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도 프랑코 장군이 이겼고, 네. 그리고 한 70만 명 정도의 어떤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카탈로니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나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느껴보자. 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좀 주고 싶었다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어요? 이 부대가 부대가 사실은 우리가 장군 하면 뭐 받들어 총 이렇게 하면서 경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대에서는 장군과 일반 병사의 월급도 같고, 그리고 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그 병사가 장교의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자네 담배 있나? 이렇게 하는 어,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일반 병사가 장군에게요? 네네. 어머.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규율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부대가 그렇게 민주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탈영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다른 부대는 아주 전쟁이 과열이 되면 헌병을 풀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음. 이 부대에서는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남아서 싸웠다고 아,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다. 네. 그래서 아,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민주적인 팀을 좀 만들어서 어떤 권위라기보다는 음. 어떤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어쨌든 약간 겉으로 봤을 땐 느슨해 보여도 그게 정말 끈끈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나 규율은 필요하지만 너무 네. 네, 일방적인 사실 맞습니다. 권위를 앞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뭐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와, 이 군대가 장교와 병사 평등하면서 네. 민주주의 하지만 서로 단합해서 끝까지 싸워낼 수 있었던 힘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걸 보면서 또 우리 제주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네. 네. 우리 제주 4.3 같은 경우 네. 사실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웅들 같은 경우도 찬성과 반대.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마치 용암처럼 이제 있기 때문에 토벌대를 하거나 아니면 무장대를 하거나 비난과 칭찬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정신 하나는 배울만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를 때리고 구타하고 그리고 부패를 일으킨 사람들 앞에서 맞서서 저항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부패나 폭력이 상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항하는 어떤 정신 하나만큼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5만 명의 시민들, 이제 저항했던 시민들에게 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4.3 때 그렇게 또 저항했던 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항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오늘 이제 6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또 저항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리가 한큼 더 성장한 거잖아요. 네.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네. 여러분도 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정치에 맞습니다. 무관심하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네요. 자, 오늘 허그보온의 달 두 번째 책으로 오늘은, 조지 오웰의 책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카탈로니아 창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 3424번님께서 늘 새로운 시선으로 재밌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주 작가님, 매주 네.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아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리뷰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어떤 책 갖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뮤지컬 영화로 아주 큰 아, 인기를 끌었던 네. 레미제라블. 네, 네, 레미제라블은 이제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건을 다뤄요. 프랑스 혁명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뒷무대에 쓸쓸하게 남겨진 이야기에서 하는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끌어안고 서로 도와주는지에 대한 아주 따뜻하면서 뜨거운 이야기가 그래요. 네, 담겨 우리의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다시 한번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 문학 욕심꾼 탐나는 문학 오승주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